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 부동산 고고 김우연입니다. 부동산의 가격, 교통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 가까이에 지하철이나 철도가 지나가거나 또 버스 노선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다면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겠죠. 최근 예타, 즉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가 완화하면서 수도권의 철도 사업들이 그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GTX A 노선 착공을 시작으로 신분당선 연장 사업과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 등 서울 접근성을 좋아지게 하는 철도 사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오늘 저희와 짚어보시죠. 출발합니다. 오늘 1부는요, 우리들에게 부동산 시장을 보는 길을 크게 키워줄 분 모셨습니다.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 이성우 대표 오셨네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성우 대표께 궁금한 점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기억해 주세요. 02-2077-6358번 기억해 주시고 전화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 이슈부터 분석해 보겠죠. 대표님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더라도 어떤 도로나 지하철이나 철도가 놓여지게 되면 그 지역의 시장 자체, 부동산 시장 자체가 금액이 상승하게 돼 있죠. 부동산 시장의 3승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 교통 호재가 발표가 났을 때 금액이 오르고요. 착공이 됐을 때 금액이 오르고 그리고 준공이 됐을 때 금액이 오르는 게 3단계로 오르는 현상을 3승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GTX A 노선이 작년 말이죠. 겨울에 이제 착공이 들어갔고 11년 만에 첫 삽을 떴습니다. 발표 나고 11년 만에. 그러면 발표 났을 때 금액이 올랐겠죠. 착공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금액이 오르고 이제 향후에 준공이 됐을 때 오르는 이 3승 법칙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는데 어느 지역으로 올 것이냐 이 부분은 뭐 잘 아시겠죠. 정거장이 있는 쪽이겠죠. 정거장이 어느 쪽에 있느냐. 파주 운정을 지나서 일산을 지나서 그다음에 서울역, 그다음에 삼성역, 동탄까지 가는 GTX A 노선입니다. 총 길이가 83.1km고요. 정거장이 10개입니다. 83.1km인데 굉장히 많은 정거장이 있을 것 같지만 이것은 급행 철도이기 때문에 정거장이 적죠. 10개 정거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10개 정거장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3년 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액이 3승 법칙에 의해서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데 어느 지역이 오를까요? 자, 파주 운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주시의 작년 지가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작년에 5.6% 지가 상승이 됐습니다.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2.01%였는데 5.6%면 거의 경기도의 지가의 2배가 올랐다는 부분이죠. 거기에 또 10월 말 정도의 지가를 확인해 보니까 8.14%.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치솟은 지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수치인데요. 그만큼 GTX A 노선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인근의 지가나 건물 가격까지 상승을 시키는 그러한 결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파주시의 어떤 아파트 가격의 추이를 한번 볼까요? 파주 운정 신도시가 2015년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가 GTX A 노선이 이제 진행이 가시화가 어느 정도 되면서 가격이 금액이 올랐는데 정점을 잃었던 시기는 그 이후에 신한은행 컨소시엄에서 어떤 우선 협상 대상자로 발표가 나면서 미분양 물건이 해소가 되는 그런 결과치를 나왔고요. 파주 운정의 센트럴 프루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자체가 3억 4,800, 84제곱미터 기준입니다. 3억 4,800이었지만 결국에 매매가 자체가 4억 4천에서 5억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9,200만 원, 많게는 1억 5,200만 원까지 상승이 됐고요. 일산 같은 게 킨텍스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억 원까지 몸값이 치솟았다는 부분이죠. 어찌됐건 이 교통 호재로 인해서 금액이 상승이 되는데 착공 시기가 되면서 2단계 상승 시기가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파주 마무리를 할게요. 2016년 3월에 616만 원, 평당 가격이 616만 원이었지만 2018년도 말에 보니까 828만 원, 전체적인 아파트 평균
한 평당 기준으로 828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다음은 은평구죠. 은평구가 대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나 집가가 좀 많이 서울시에서는 좀 처지는 지역이지만 금액 자체가 발표가 난 이후로 착공이 들어간 이후로 많이 치솟았습니다. 이쪽 지역의 모습을 보게 되면 2016년 3월에 1,234만 원이었지만 결국에 2018년 12월에 1,789원으로 우상향으로 급속하게 변곡점이 치솟은 결과치를 낳았죠. 어찌됐건 이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연신내를 비롯해서 강남권을 비롯해서 동탄 이런 지역들까지도 정거장이 위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까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있죠. 이미 반영이 됐다. 11년 동안 몸살을 앓다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떤 완료가 되면 정거장이 형성이 되면 그쪽 주변으로 교통이 더욱더 좋아지기 때문에 상권들이 톡속들이 들어설 것이며 편의시설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금액은 아직까지 오를 여지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뭐 경제적인 사정이나 부동산 규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외부 위험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시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보통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강하다라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 위험 요인을 분석을 할 필요성도 있고요. 역에서 가까운 쪽에 대부분 역에서 가까운 쪽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학군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라면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GTX A 노선의 착공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교통효제 다양한 현장들 직접 찾아가 보시죠.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분당선이 지나가는 선릉역 도보 7분 거리, 2018년 3월 준공됐습니다. 5층 건물 내 5층으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금액 3억 3,500만 원, 임대가 확정됐습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3,500만 원입니다.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가 오늘은 강남권 정보를 먼저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바로 출발해 보시죠. 네, 이슈 시간에 GTX A 노선을 말씀을 드렸죠. 이 지역은 GTX A 노선뿐만이 아니라 GTX C 노선, 신사 유례선, 남부근 급행 철도 뭐 여러 가지 지하철이나 철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이 된 상황에서 예타까지 끝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영동대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부각이 될 만한 그런 곳입니다. 강남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 지역의 어떤 입지 여건을 살펴보면 삼성역이 국제기로 복합지구, 그다음에 영동대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교통이 굉장히 훌륭하게 변화가 되는 그런 쪽이면서 유동인구가 많이 몰리는 지역이죠. 그리고 직장인들이 많이 상주할 수밖에 없는 마이스에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속속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본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들이 많은 쪽인데 이쪽 지역의 어떤 다세대 시장의 문을 노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직장인들, 고액 연봉자들이지만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금 보유량이 아파트로 갈 만한 그러한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인근의 다세대 시장으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까운 쪽, 직주 근접이 가능한 쪽이면서 교통이 편리한 쪽으로 다세대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지역은 테헤란로의 업무 밀집 지역,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이런 업무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많은 직장인들이 상주를 하고 있죠. 거기에 또 르네상스 재건축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업무 시설이 77%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상주를 하고요. 특히 떠오르는 도로 주변입니다. 바로 봉은사로. 봉은사로 같은 경우에 새로운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준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건물들이기 때문에 기업 환경들이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의 업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봉은사로와 테헤란로의 모든 어떤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다세대 시장이라고 한다면 중간 정도의 사이겠죠. 그래서 테헤란로에서 가까우면서 그다음에 선릉역에서 도보로 한 7분 정도면 도착이 가능한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쪽 지역에 현대자동차 GBC가 이제 올해 착공이 들어가죠. 13,000명의
현대자동차 직원들 그리고 협력업체들까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인근에 또 마이스에 관련된 컨벤션에서 또 많은 또 직장인들이 자기네 나라의 상품을 알리고 자기가 만든 중소기업의 상품을 알리는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떠오르는 곳이면서 우리나라에서 국가 경쟁력이 앞서갈 수 있는 경제를 이렇게 더욱더 부강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GTX A노선과 신호선, 신사 유일해선, 그다음에 KTX 동북부 연장선, 그리고 2호선, 9호선까지 철도가 이제 영동대로 지하 사업에 포함이 돼 있고요. 상층부에는 녹지 공간이 꾸며지죠. 강남에서 가장 넓은 공간입니다. 서울시에서 광화문 광장의 3배 면적이기 때문에 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죠. 이런 경기가 있을 때, 더욱더 큰 경기가 있을 때 강남의 이런 광장에서 이제 관람을 하는 그런 곳으로 변모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3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5층 건물 내 5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로 꾸며져 있는데 면적 자체가 13평입니다. 13평의 실면적입니다. 넓은 면적인데 금액을 보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3억 3,500. 지금 3억 후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투룸 13평 정도 되면 3억 3,500, 3억 초반대로 형성이 돼 있고요. 이미 전세가 지금 맞춰져 있는 상황이죠. 임차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차금이 얼마냐? 3억입니다. 그래서 3억 3,500에서 3억을 빼면 3,500만 원의 실투자금으로 강남 한복판에 선능역 주변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은 여기서 정리해보고요. 다음 정보도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입니다. 광양 항만 구봉산 관광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구획 정리 사업이 2020년 8월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도는 2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 대출 금액 2억 원 예상 시 실투자금 약 1억 3,500만 원,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1억 6,400만 원, 대출 금액 9,900만 원 예상하면 실투자금 약 6,500만 원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전라남도에서 부동산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전라남도 광양입니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전남 지역이 금액이 지금 집가 상승률이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는데 그야말로 지금 현재 그 어떤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투자 세력들이 지금 전남 쪽으로 몰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 화학 제품, 서구 화학 제품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수 국가산단이 있고 그다음에 광양 쪽에 또 국가산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 연봉자들이 많은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의 토지나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률을 보이는데 광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 보게 되면 아파트 상승률 전국 1위입니다. 그야말로 이쪽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이쪽 지역에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인력들이 많죠. 포스코 광양 제철부터 해서 앞으로 포스코 리튬 사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포스코 케미칼이 바로 광양시에 이제 5월 달에 준공이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세비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부자 지자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광양의 어떤 복지 정책이 남다릅니다. 그야말로 이렇게 많은 그 세비가 거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다 돌려주는 형식으로 지금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자, 복지 정책 한번 살펴볼까요? 청전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했을 때 이자를 시에서 다 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곳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이주를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대출 이자를 전액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20세대를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 또 구직 청년의 교통카드 매월 10만 원씩 5개월 동안 지원을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직원 주거비 1년 동안 매월 10만 원 지급을 하고요. 자, 광양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저렴합니다. 84제곱미터 아파트도 뭐 50에서 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 10만 원이면 거의 20%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청년 도서 구입비도 50%를 지원해 주고요. 초중고생 버스비가 100원입니다. 네, 굉장히 저렴하죠. 중학교 신입생 교복 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초등학교 입학생 학용품까지 지원을 합니다. 둘째 출산부터는 100만 원 지급을 하고 출산이 되게 되면 건강관리사가 딱 달라붙어서 이제 무료 산후조리까지 도움을 주는 곳이 바로 광양입니다. 자, 그만큼 세비가 많이 거치고 부자인 지자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이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주를 하는데 그 이주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산업도시 플러스
관광도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LF라는 기업이죠. LG패션의 약자입니다. 이 회사와 광양시가 협력을 해서 MOU를 체결을 하고 골프장과 워터파크를 만들고 그리고 어린이 테마파크까지 만들고 섬진강 100기를 복원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산업으로 지금 치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쪽 인구들이 계속적으로 밀집이 되고 늘어나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성공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광양의 집값을 한번 볼까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0.63% 떨어졌죠. 지방은 0.54% 떨어졌는데 전남 전체를 봤을 때는 0.23% 상승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광양 같은 경우에는 1.29% 매우 높은 수치로 상승이 됐죠. 자, 0.29% 이렇게 오른 부분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황금지구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성도시를 보게 되면 바로 뒤에 관광단지가 있죠. 뒷마당이 27개월 골프장과 워터파크 그리고 둘레길, 청소년 수련관까지 꾸며집니다. 면적으로는 30만 평입니다. 황금지구가 28만 평인데 30만 평이면 굉장히 넓은 면적이거든요. 이 면적에 관광단지가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단지가 생긴다는 것은 유입인구가 늘어나고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상권이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옆마당은 또 어린이 테마파크입니다. 20만 평입니다. 굉장히 넓은 면적에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율촌산단에 포스코 리튬 회사가 생기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30%를 차지한답니다. 하지만 리튬은 전량 수입입니다. 포스코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리튬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광양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리튬을 생산하는데 호주 필바라사라고 그 광산 개발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리튬 그 원석이 나오죠. 리튬 전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수입을 해서 포스코에서 리튬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예 포스코 필바라사와 합작을 해서 협력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지분은 포스코가 70%, 필바라사가 30% 이렇게 해서 연산 4만 톤을 개발을 하겠다, 만들겠다. 연산 4만 톤이면 전기자동차 약 80만 대의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그 리튬 이온을 만드는데 여기에 또 인력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투입을 할 것이고 포스코에서 향후 10년간 매년 480명씩 계속적으로 신규 신입사원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약 4,000명 이상을 지금 10년 내에 채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우리나라 최대의 광양제철소입니다. 세계로 보면 5위고 후판 생산업체는 1위입니다. 약 3만 명의 상주 인구가 있죠. 자,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공장이 지어져 있습니다. 1차 공장입니다. 올해 5월 달 이제 한 달 반 정도면 이제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리튬이 생산이 되는데 지금 이 공장 모습이 여기입니다. 부지가 굉장히 넓죠. 그리고 건설 장비가 있고 계속적으로 공장을 확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완전히 바로 또 항만 옆이기 때문에 바로 수출길까지 밀류를 이동할 수 있는 곳까지 마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황금산업단지가 지금 황금지구가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황금신도시가 여기인데 바로 앞에 이렇게 황금산업단지가 33만 평이 돼 있고요. 광양 항만이 지금 17선석이죠. 34선석으로 늘려서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입 물동량 1위인데 더욱더 많은 수출입 물동량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선석 자체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환지도를 보시게 되면 아파트 부지, 상업 부지, 그다음에 일종 주거 부지 이렇게 돼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보면 전경이 바로 뒤에는 산, 구봉산이 있고 LF 스퀘어탄 골프장이 있고 바로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산 임수의 지형이고 이렇게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현재 76% 공정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 내년 8월에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일반 상업지역이 대지 181.2제곱미터,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대지 251.9제곱미터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데 나머지 채비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공사 현장입니다.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아스팔트도 깔려져 있고 많은 기계 장비들이 지금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 보여지고요. 용적률 자체가 1,300% 80%, 다른 지역들은 600% 70%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이 주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뒤에 관광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유입인구가 많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업에 관련된 부분을 더욱더 많이 준 거죠. 자, 금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금액은. 네. 금액은 보니까 지금 네. 일반 상업지역이 매매 금액이 3억 3,500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1억 6,400만 원인데 대출이 지금 순천 농협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은 1억 3,500만 원, 그리고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6,500만 원이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성우 대표가 진행하는 무료 세미나가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주제는 소액으로 도심 역세권 투자하는 법입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리니까요.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우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